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6일 새벽 아직 밝기 전입니다. 새벽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7시입니다. 영국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브렉시트 즉 EU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국민투표가 2016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압도적으로 탈퇴파가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52대 48이었습니다. 국론이 반토막 난 거죠. 이러니까 이 탈퇴는 이혼인데 45년간 같이 살던 영국과 EU가 이 이혼하는 과정이 참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혼할 거냐. 이혼장을 만드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11월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열려가지고 이제 이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제는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각 나라 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영국이죠. 영국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제 투표에서 압도적 차이로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집권당이 보수 연립정당인데요. 이 메이 여자 수상이 이끄는 당이 432 그러니까 230표 차로 432대 202 반대 432 찬성 202 230표 차로 지고 말았습니다. 영국 역사상 여당이 제안한 법률안이 230표 차이로 진 거는 근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당 안에서 분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메이 수상의 리더십이 아주 도전에 직면해가지고 야당인 노동당에서는 불신임 투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또 불신임 투표를 하면은 지금 현재는 또 메이가 불신임 당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일이 더 복잡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메이 수상은 작년에 이 보수당 안에서 불신임안이 제기돼 가지고 그때는 이겼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보수당 안에서는 도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게 EU 탈퇴 시한이 3월 말인데 3월 말에 일단 헤어지자. 그러니까 이혼에 합의가 되기 전에 일단 헤어지자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일대 혼란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재교섭을 하는 건데 재교섭을 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건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세 번째가 아주 합리적인 선택인데 이 문제는 메이 수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하자. 국민투표 한 번 더 하자 합니다. 국민투표 레퍼런덤이라고 그러는데 국민투표 한 번 더 하자. 이번에 국민투표를 한 번 더 하면은 아마도 EU 탈퇴 반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메이 수상은 그 안에 또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졌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영국이 어느 쪽으로 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45년 동안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데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우선 합의된 내용을 보면은 뭐 정산을 해야 되니까 이 정산할 때 영국이 500억 달러를 물게 돼 있어요. 500억 달러. 근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가장 큰 쟁점은 뭐냐면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아일랜드 공화국이 있죠. 북쪽에는 북아일랜드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영국 영토입니다. 이 영국 영토인데 노던 아일랜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오랫동안 내전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인데 영국 중앙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게릴라를 조직해가지고 몇천 명을 죽였습니다. 최근에 이제는 그게 조용해졌습니다만은 그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남쪽의 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선이 있죠. 국경선. 지금은 EU에 가입했으니까 국경선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제 아일랜드는 EU 국가로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만약 노던 아일랜드가 영국과 함께 EU에서 탈퇴하게 되니까 다시 국경선을 만들고 거기에 세관을 설치하고 해야 돼요. 세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게 이번에 쟁점이 되었는데 이번에 합의한 걸로 보면은 아주 영국 이중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국경선은 옛날처럼 사실상 관세선이 아니다. 세관을 두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들겠는데 다만 그쪽으로 이행하는데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 요게 쟁점이 됐어요.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왜 반대하냐? 일단 탈퇴하더라도 노던 아일랜드, 북 아일랜드와 남쪽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의 국경선에서 관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의무를 또 영국 정부가 영국 국민이 져야 할 부분이 생기니까 이건 뭐 이혼해도 완전히 이혼한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반발이 생긴 겁니다. 왜 브렉시트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은 EU에 가입해 있으면은 영국의 주권이 제한된다. 이민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영국 정부 마음대로 못한다. 주권 문제, 주권이 제약되는 데 대한 반발이 영국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파운드화가 폭락이 아니라 살짝 올랐습니다. 살짝 올랐어요. 1파운드가 1.27달러였는데 1.28달러로 살짝 올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국 경제계에서는 EU 탈퇴를 반대한다는 거죠. EU 탈퇴. 그러면 누가 이런 불장난을 했느냐 이겁니다. 왜 EU 탈퇴를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압도적으로 이기지도 않고 52대 48 국론만 분열시켜 나왔느냐. 이게 데이비드 카메론 전 수상의 실책이었습니다. 저기 2015년에 총선에서 아주 크게 이겼어요. 예상 밖의 선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 총선 때 공약을 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총선 때 다음 해에 EU 탈퇴 그걸 이제 브렉시트라고 합니다만 브렉시트를 걸고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 공약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안 할 수가 없게 됐어. 데이비드 카메론은 EU 탈퇴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민투표에 걸어놓고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52대 48로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허영심에 사로잡히면은 큰 일을 낸다. 정치인은 권력을 잡습니다. 권력에 플러스 명예욕, 허영심, 권력자가 명예욕까지 탐하게 되면은 또는 자기 실력보다 무리하게 되면은 큰 일을 낸다. 허영심입니다. 권력자의 허영심. 굳이 국민투표로 가지 않아야 되고 가려면은 확실한 이긴다는 보장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해버리니까 52대 48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론이 분열되니까 지난 2년 동안 카메론은 그 직후에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가결된 이후에는 물러나서 정계에서 은퇴를 해버렸습니다만은 뭐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 후임자인 메이가 협상을 하더라도 이게 국론 통합이 안 되고 따라서 영국 의회가 한 목소리가 안 되고 더구나 자기가 지금 이끌고 있는 보수당에서 분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국가의 운명, 한국에 비교하면 뭐겠습니까, 이게. 예컨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이런 걸 함부로 했다가는 나라가 절단난다. 압도적인 90%가 한미동맹 해체를 원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한미동맹 해체를 원하는 사람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많아봤자 한 20% 안 될까요?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나라가 결단이 난다. 기업인은 모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 안보 문제에서 국가가 모험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국가는 주사위 놀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카메론, 아주 젊은, 나이가 그때 한 50대였죠. 젊은, 6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젊은 카메론의 허영심이 오늘 이런 혼란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한국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마음에는 허영심이 없었느냐? 지금 문재인 마음에는 허영심이 없었느냐?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공사 중단해 주세요라는 그 창원 기계공단이 있는 창원 상호에서 회장의 건의를 즉석에서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런 게 오만이죠. 오만. 허황된 정보에 근거해가지고 탈원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책을 결정해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게 꼭 카메론 같습니다. 카메론 전 수석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하기 직전에 독도에 가고 천황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한일 관계를 그냥 지금 상황으로 만드는 단초를 열고 말았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도 집권하자마자 친중 반일 노선으로 갔습니다. 친중 반일 노선으로 가니까 언론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2005년에는 침략자 중공군의 전성절 행사에 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것과 참 그분의 현재 상황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의 허영심, 권력과 명예와 돈은 각각 삼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권력자가 명예를 탐한다든지 권력자가 돈을 가지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또는 돈 많은 사람이 권력까지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명예를 추구하는 학자나 지식인들이 권력을 탐한다든지 돈을 탐하면 안 된다. 이 권력, 명예, 돈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새삼 새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